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여수 지역의 수출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지역 수출액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 수출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13.6% 감소한 222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13.8%, 석유화학 제품이 14.5% 감소했고 철강 제품은 1.6%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 지역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29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들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63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해마다 유통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유통식품 438건을 검사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앞두고 대상 지자체들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선에 오른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있었는데요. 여수시는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와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거점 도시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5년 연속 방문객 1,300만 돌파, 저력을 입증한 여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거점 도시 공모는 도약의 전기이자 또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여수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종 심사에서도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를 가장 먼저 부각시켰습니다. 2012 세계박람회 이후 광역도시 못지않은 숙박과 교통망을 갖추게 됐고 모바일을 활용한 보편적인 접근 경로를 구축해 이른바 정직한 관광 서비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여수가 제시한 또 하나의 강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당장 다음 달이면 5개의 연륙연도교가 전례 없는 해상교통망의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고 3년 후면 목포에서 부산 간 고속 전철망의 한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남해안 전체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관광 허브라는 차별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동, 진주, 남해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이렇게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신청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심 비교 우위를 자신하는 여수시. 하지만 경쟁 도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와 통영은 같은 남해안권역의 해양 관광도시 성격이어서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하고 전주는 호남권 할당을 놓고 겨루어야 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은 앞으로 5년간 500억 원. 철저한 보안 속에 3차에 걸친 심사 결과를 집계 중인 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는 이달 말쯤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역 드론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착공했습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한 드론 클러스터 구축이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항공센터 인근 14,900여 제곱미터 면적. 이 일대에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됩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과 개방형 협업 공간, 창업 지원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의 드론 특화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해 입주 기업을 포함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어차피 공장이거든요. 하나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지역 드론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 규제 자유 특구의 조기 지정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무인 항공기 비행과 관련한 현재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내 최초로 개발 추진되고 있는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드론 특화 비즈니스 영역을 성공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 드론 기업의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연결해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저희 전남에 있는 그 일련의 드론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나 완제품 제작 능력이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남 드론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안착할 수 있는 우리 도와 지자체 간 테크노파크의 이제 상시형 연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드론 산업의 혁신 인프라를 집중할 수 있는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가 섬 응급 환자를 위한 원격 협진 연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행안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 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진 연구 과제가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한 원격지에서 응급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과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에 추진 중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봉두와 대포리 일대 주민들은 어제 오후 시민과의 대화가 열린 소라면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시 당국이 허가 조치를 내렸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이어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데다 기존의 처리 방식과 달라 악취가 거의 없고 지역의 축산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촌계에서 제명당해 섬 어장에서 전복 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하루아침에 양식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어촌계는 특정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지인들이 독차지한 어촌계의 전복과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허가 면적이 축구장 500개 크기에 이르다 보니 양식을 위해서는 관리 선박이 필수입니다. 지난 2016년 어촌계장 A씨가 건조한 15톤급 선박입니다. 정부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지은 배입니다. 양식 어민들의 낡은 시설과 장비를 바꾸라며 연 1%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촌계장 A씨가 아니라 다른 어촌계의 어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금을 해가지고 8,325만 원 드리고 그게 2018년 말일 거예요. 12월. 그리고 이제 선박 유지되는 이자, 보험료, 보증료 이런 것도 다 제가 입금하고요. 도시에 살면서 5년 전 어촌계에 가입한 어촌계장의 동거인 관리 선박 역시 상황이 같다고 어촌계원들은 말합니다. 도시에 사는 어촌계장 A씨와 동거인이 이 섬마을 어촌계에 가입한 뒤 지원받은 어선 현대화 사업비는 자부담 1억 7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8억 3,800만 원. 특히 어촌계장 A씨는 정부 사업비를 받아 만든 닷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어촌계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약 140만 원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 적게는 18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융자 사업을 받은 시설이나 장비는 10년간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촌계 몫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친환경 부표도 사실상 어촌계장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요.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어촌계를 가입하면서 읽어보지 못한 이행각서를 써가며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어촌계원들. 어촌계장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가 어제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책무를 지게 되며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흥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 고흥군수의 6급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고흥혁신연대는 지난해 9월 고흥군이 군수의 촛불 시위 격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을 위해 포렌식을 동원하고 의심 공무원을 최근 신안군으로 교류 인사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고흥혁신연대는 또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감사원에도 감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인구 정책과 관련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으로 바꾸는 한편 이를 위해 정주 기반 확충과 노후 생활 지원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에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2천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6,700여 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한 반면 연말연시 인구수 변동과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설 연휴 기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내 2곳의 응급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방문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 동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간업체와 연계한 전담 부서를 꾸려 현장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서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비는 제주와 호남 곳곳에서만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남쪽 해상에 보이는 주된 비구름이 차츰 다가오겠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내륙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쯤이면 전국 대부분에서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서 1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강원 남부 산지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은 내일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먼지가 다소 머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방의 하늘은 내내 흐리기만 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